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저는 김은성 후보님과 최재형 후보님 두 분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청소년 날에 대해서 혜택에 관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김은선 후보님부터 짧게 말씀해 주세요. 좀 전에 이제 그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수요자 중심의 어떤 행사나 지원책을 요구한 부분을 담아서 그 청소년의 날이 되었든 청소년의 날 주간이 되었든 또 그 외에 계절별로 필요할 때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사계절 또 그 계절마다 필요할 때 청소년들이 필요한 행사나 대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우리 재정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그 조례 제정해서 지금 이제 1년에 1회 그 청소년 행사에 지원되는데 1,200만 정도를 아까 조례 제정하고 아까 분정 자문위원회 여기에 청소년 분과를 만든다든지 뭐 군에서 시행하는 제한제도 아니면은 그 정책 제안 이런 걸 그 앞에 그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안이 들어오면은 법적인 제도도 돼 있는 거고 조례 제정해서 지금 한 번 지원하는 거를 확대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럼 마지막 정책 제안인 보훈군 체육시설 무료 개방 정책에 대하여 정수영 보훈여고 회장의 제안이 있겠습니다. 제안 후 무소속 이태영 후보님,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님, 더불어민주당 김응선 후보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훈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정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훈군 체육시설 무료 개방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의 농구장을 제외하고 현재 청소년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이마저도 야간에 이용하면 주변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듣게 됩니다. 보훈이 스포츠의 메카라고 불리지만 정작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청소년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이용 시 안전관리 감독을 위해 청소년 지도자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지 운영 방법까지도 후보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영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의 유지는 우리 보훈군에는 청소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고 또 그 이후에 이용을 할 때 우리 청소년 지도자를 배치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보훈에서 보훈군 체육회 경기이사와 보훈군 생활체육회 이사를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저도 체육인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주체가 돼서 진행하는 이런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사실 우리 후보자에게 질문해 온다는 것은 우리 보훈군 행정이 그만큼 뒤처지고 낙후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체육시설의 인프라가 확산돼서 나갈 때 다른 지자체가 이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사실 주춤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서도 표현드렸던 것처럼 우리 보훈군의 체육시설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또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제 공약에도 있지만 현재 있는 체육시설 갖고는 우리 보훈군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보훈군 주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재검토해서 현재 있는 체육시설은
제2의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제가 유치를 하려고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체육시설은 반드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만드는 과정 속에 그 기간에는 현재 있는 체육시설, 스포츠시설을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우리 부원에는 질문에서 나왔듯이 농구장 하나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조명 또 주민들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실정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이 우리를 이렇게 자초했다고 봅니다. 제가 마침 중앙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많은 발전상을 보고 견문을 넓혀왔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보훈군 뿐만 아니라 자라난 청소년, 청년들이 진짜 우리 보훈에서 늘 말씀드렸던 꿈같기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보훈으로 반드시 실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지금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청소년 지도자를 배치해서 안전성을 고려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운동을 마치고 할 때도 안전한 이동권 이걸 반드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조입니다. 진짜 많은 군민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전국대나 전주훈련은 사용료를 받지 않는데 군민들은 사용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다 돈까지 내야 되니까 이런 불만들이 많았고 더군다나 또 여기 계시는 분 청소년분들은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데 사용도 어렵고 또 사용료까지 내고 이래서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약에도 이제 스포츠 파크를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시키겠다. 파크가 공원이잖아요. 공원화시키겠다 하고 사용료 인하 또 무료 개방 확대 국민들한테 이걸 넣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들은 무료로 사실 청소년들이 돈 받아서 부모님들한테 돈 받아서 간신히 쓰는데 사용료까지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소년들은 무료로 개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웅선입니다. 먼저 우리 정수영 학생회장이 지난달 15일날 우리 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 때 좋은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인데요. 한양병원 앞 사거리 시내버스를 기다리면서 어른들이 무분별하게 담배를 피워서 상당히 불편하다. 흡연부스를 설치해 줄 수 있냐. 또 장날 무질서가 자리 잡힌 보훈의 그 노점상이나 이 교통질서를 좀 어떻게 좀 잡아줄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 또 벚꽃길이 잘 돼서 산책하기 좋은데 걷다 보면 좀 쉬고도 싶은데 그 편의시설 의자가 없다. 이 얘기 해줬는데 우리 어른들이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생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수영 우리 학생이자 그날 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그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우선 정책을 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우리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누구나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잘 되면 우리 국민들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의료비를 아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게 할 것이며 또 거기에 체육은 특히 청소년 시절에 운동을 배울 때는 기본기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를 꼭 배치해서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배울 수 있는 지금 일부 체육교실 축구교실도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여러 종목에 걸쳐 전담 지도자들 배치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분? 네, 정수영님. 네, 저는 최지영 후보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할 때 안전관리 감독을 위해서 청소년 지도자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네, 질문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혹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청소년 지도자 배치 문제는 제가 이제 아직 그걸 죄송합니다. 그걸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그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그 하루 종일 그 시간대가 실수 없이 여러 번 이제 무료로 개방하다 보면은 사용할 건데 이제 그때 배치하느냐 이런 문제는 그때 그 조례가 제정돼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돼서 그 사용하는 빈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어떻게 지도자를 배치할 건가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하루에도 10번, 20번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배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분이 계속 그 시간대에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내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혹시 추가 질문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서 끝이 났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5분간 내부 회의를 거쳐서 더 추가 질문을 만들어도 되는지 후보자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5분간 저희 회의를 해보고 계신 예비 후보님들께 어려운 자리에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학부모인데 지금 여기 예비 후보님도 계시고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도 계신데 지금 아이들한테 청소년한테 많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주시고 또 공약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보은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상업센터 청소년을 담당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인력난에 처해진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녁 9시 집안의 가정을 좀 포기하기까지 나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돌보고 있는데 타 시군이라든가 가까운 요 남부 3군만 해도 그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직률이 높지 않고 아이들한테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은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너무 열악해서 이직률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보살펴 주시고요. 그런 부분도 어떤 소신 발언이 있으시면 우리 예비 후보님들께서 좀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자유 발언이시니까 학생들이 저기 하시니까 생각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입니다. 처우 개선비는 제가 이제 파악을 안 하고 왔는데 지금 이제 아마 그 수당 쪽으로 개선한다면 수당 쪽인 것 같은데 일단 저도 타시군 사례 일단 제가 모르거든요. 타시군 사례 봐서 저희들이 낫다든지 아니면 타시군 사례 보지 않더라도 어느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은 그쪽 부분에 지원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네, 질문하시는 요지는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라든지 근속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부분 같습니다. 사실 보은군 청소년 지도자 처우 및 지위의 향상에 관한 조례가 사실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각급 광역단체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지위가 조례가 형성이 돼서 지난 6월달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또 일부 지자체의 홍청 같은 데가 지금 조례화가 돼 있다고 봅니다.
사실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문제는 사실 우리가 가장 열악하게 생각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하고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장 놓치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 행정이나 또 중앙정부에서 가장 관심을 좀 많이 쏟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보훈군도 사실 청소년 지도자가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시대는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이 단순하게 청소년 지도의 역할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발언하는 청소년들의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문제, 근무 시간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이 장기 근속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근무했던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워라밸 제도를 좀 도입한다면은 우리 사회복지나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도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보훈군도 또 특히 우리 충청북도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충청북도를 탓하기 전에 우리 보훈군에서 선제적으로 청소년 지도자 처우에 관한 또 지혜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만들어지도록 하겠으며 사실 의회만을 탓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을 의회하고 협치를 해서 만든다면은 충분히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홍선입니다. 우리 상담 지도 선생님들 처우가 좋아져야 교육의 질이나 상담 내용이 더 확충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만족도를 높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아니면 우리가 또 자율권을 갖고 확충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기 진작을 북돋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응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부모님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질문을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회인중학교 학부모 김정곤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료를 보니까 2022년 4월에 보훈의 인구가 지금 한 31,792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5가지 의견들이 좀 쭉 나왔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 모든 정책과 과정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효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보훈의 인구들이 좀 외부로 다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청소년 정책들이나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남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대전 쪽에 가까운 지역이지만 그쪽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주택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세 분 보훈군수 후보자님들께서는 학교 폐교가 될 수 있는 보훈군에 있는 여러 면 단위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아이들이 유입해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에 대해서 어떤 공급 정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임대주택들을 마련하게 된다고 하면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이 인구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더 많아져서 후보자님들께서 제공하시려고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에 대해서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임대 공급주택에 대한 혹시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사실 청소년 우리 문제를 다루기 전에도 사실 우리 인구 문제가 가장 관심이 많다고 봅니다. 사실 인구
인구 문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유동인구가 늘어나냐 정지인구가 늘어나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질문하신 요지가 교육위주 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폐교를 활용한 그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는 지난 토론에서도 거론됐고 저희가 공약집에 있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폐교를 활용한 우리 임대주택, 특히 방법으로는 모듈형 임대주택을 지어서 거기에 그 교육위주 정책을 포함한다면은 사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모듈형 임대주택을 지면은 뭐 한 8천만 원 정도 한 채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임대료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갖다가 바꾸서 임대를 해줘서 그 젊은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학령 인구가 늘어나야만이 우리가 부모님 인구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그 거점별로 연립주택을 또 검토를 했습니다. 연립주택을 지어서 그것도 임대형으로 나가고요. 또 농촌에는 이제 빈집이 많은데 이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그것도 교육위주 정책에 활용한다면은 현재 우리가 말씀하신 31,792명의 인구를 우리가 더 늦추든지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사실은 인구 증가 문제,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과 맞물려 있지만 쾌적한 주거 환경이 가장 급선무가 되고요. 또 주거만 해결돼서는 안 되고 그에 따른 그 학부모들의 일자리까지 나눠져야지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은 사실 이동권이 보장되고 개선돼야만이 이런 부분도 해결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보훈군도 사실 교육위주 정책은 사실 우리 보훈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마도 세종초등학교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옥천군 청성으로 사실 뺏겼다시피 해서 지금 옥천군 청성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활성화돼서 옥천군 청성면이 다시 살아난 계기가 됐는데 우리 보훈군은 사실 저도 교육가지만 우리 교육가나 행정, 의회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해놓고 뺏긴다는 것은 사실 여기서 왜 사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 반드시 해소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교육 문제 또 인구 문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구 유입 방점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입니다. 저는 이제 제 공약의 정점은 도시형 농촌의 대전환을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또 개인들이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을 하고 싶은 모든 시설들 이런 것이 없어서 도시로 인구가 유출돼서 국가에서도 도시형 농촌을 하려고 지향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89군데가 소멸 위기로 지정돼 있고 그 도내에서는 7군데, 특히 보온이나 괴산 같은 데서는 괴산은 고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89군데 10년간 1년에 1조 원씩을 투자합니다. 그런 그 1조 원을 인프라를 갖추라는 겁니다. 도시역. 그래야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래서 이제 도시형 농촌, 도농 복합 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지 여건 개선, 교육, 의료, 기타 여가, 주민 편의시설 이것 플러스 그렇다고 인구가 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라든지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또 우리 실정에 맞는 특성화 대학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는 이런 두 가지를 같이 병해야 도시형 농촌이 되고 인구를 그나마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래서 국가에서 지향하는 모델입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아까 폐교육에 있는 일부 어느 학교 교육장님도 말씀하시고 일부 어느 폐교 위험에 있는 학교에서 주택 말씀을 들었는데 주체 신축도 검토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농촌에서 계절 근로자 외국인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거 어느 분수가 돼도 농촌 인력 때문에 지금 농사를 못 지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나라를 다니면서 노비를 하고 다녀요. 인력도 좀 수출하려고. 그래서 뭐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베트남 다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고쳐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말하냐,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빈 학교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빈집을 리모델링 해서 그분들을 해야 되는 이런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이 문제라든지 그 문제라든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그 사항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특히 학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기 위한 주변부터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웅선입니다. 해인중학교 김종건 선생님 좋은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져가는 폐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제 이런 방안인데요. 해남 지역이 저는 이제 보육의 문제부터 이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보육 문제가 지금은 모든 게 지금 몇 단위는 다 없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린이집이 몇 단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진플라임에 있는 어린이집은 우진플라임에 다니는 직장 어린이집이고 그 외에 몇 단위에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0세에서 만 5세까지 712명의 아동이 있는데 해남을 말씀하시니까 그 지역에 28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취약전 아동이. 이 아동들이 갈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또한 군에서 교통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아서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도 있고 이런 나이에 학교 병설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가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고 어떤 보육 이런 문제는 우리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 마련이나 일자리 마련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찾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육의 문제 이 부분을 확충해서 몇 단위의 아동들도 어린이집을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지고 그 외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문제도 아이들이 통학 문제만큼은 그래도 직접 책임을 질 수 있어서 학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한 앞에 후보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주택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해서 하는데 일단 특성화 학교가 돼서 그 지역의 맞춤형 모범 학교가 되면 오히려 도시민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여서 그 부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학부모님들의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여기 위원님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영님. 네, 제가 할 질문은요, 교육 인프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인구 중 선생님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젊은 선생님들 중 출산을 하시고 부문을 떠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직접 그 선생님분들께 질문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부모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약간 나이가 드신 선생님분께 예를 들면 속리산 중학교는 이러한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전혀 이런 혜택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답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에 대해서 홍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안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제 연기영 교육장님하고 잠시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지원만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교육에 대한 문제는 교육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정책도 개발하고 또 그 부분에 맞춤형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기영 교육장님께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시면 하는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인 복지,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는 그 학생들을 이제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을 펴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 교육만큼은 해외 연수가 됐든 어느 부분을 하든 교육청 위주로 또 학부모와 학생들 중심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 쪽에 지원책을 요구가 된다면 그걸 지원해서 교육의 인프라도 구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반주도형으로 반해서 교육 정책을 주도해 나가기보다는 교육에 직접 관련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 또 교육 전문가들이 그 방안을 찾아주시면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입니다. 이제 일단 저희들이 학교나 교육청으로 직접 지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유가 지방세 걷는 것이 공무원 인건비보다 작아요.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가 500 정도 되는데 지방세는 400 몇십억 밖에 안 돼요. 이런 지자체는 직접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학회, 군민장학회를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장학회를 지금 100억 정도 되는데 130억으로 이렇게 기금을 조사해왔다 이런 문제도 이 기금이 이자 수입 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금이 많아져야 이제 학생들 합격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김웅선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거를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저도 교육정책을 많이 이제 공약에 넣었는데, 그 전에 이제 종로학원 강사들이 와서 강의한 적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은 온라인으로 워낙 강좌가 많으니까 그쪽 부분 지원이라든지, 이래서 교육 쪽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약에도 넣고,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태영입니다. 좋은 질문 주셨고요. 우리 부원에는 교육이 실종되었다는 말을 자주 듣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아까 선생님 예를 들어주셨는데, 우리 여성 선생님이 출산하고 우리 부원을 떠나시는 거, 사실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의료와 교육과 문화가 기반이 만들어져야지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원에는 의료와 교육과 문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수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자체장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원에는 의료교육 문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인구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 문제만 따져보면 우리 교육이 결국은 그 지역의 가장 큰 성장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하드웨어 사업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자초됐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것이 보건군의 존립의 위험에도 빠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실종된 교육, 반드시 우리 지역의 미래가 실종된 책임은 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학교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졸업한 충생고, 제가 다닐 때는 저 보건농구였었죠. 충생고를 전문대 수준의 영재, 영농 특성학교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보건이 교육도시로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충생고를 충북혁신도시 고등학교로 개편을 통해서 어떤 농업이라든지 스마트팜,
정보력, 6차 산업의 신선을 향한 마이서트 고등학교로 만든다면은 우리 학교를 사실 다시 한번 키워서 우리 지역의 학교가 다시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복지라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일어나고 결국은 보훈의 잠재력이 되고 우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대학을 졸업하면 나가는 학생들한테 왜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사실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나갔던 학생들이 결국 우리 보훈을 들어와서 또 보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정책이야말로 우리 보훈이 교육중심 도시 보훈이 될 수 있고 고품격 교육도시, 문화도시, 예술도시의 하나의 지름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염려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복지, 교육을 무시하고서는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한 지금 민선 5, 6, 7기 반성하고 앞으로의 민선 8기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보훈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청소년 위원님들 중에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김태현님. 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의 날 지정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할 건데요. 청소년의 날을 이렇게 잡는다면 그 기간에 짚라인, 모노레일, 식비, 지원 등에 관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모노레일이나 짚라인 타는데 청소년한테 혜택 해달라는 말씀이죠.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민간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그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자주지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저렴하게 한다든지 이 부분은 군에서 건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실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정책을 펴야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선 5, 6, 7기에서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공공이 가져가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례가 여러 군데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모노레일과 짚라인의 운영권이 이제 개인한테 가 있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저는 우리의 그 보훈 도시개발 공사를 만들어서 다 환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훈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보훈금 예산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던 겁니다. 우리 보훈 도시개발 공사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환원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 아동, 청년, 어르신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주체권이 누구 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면 이거 잘못됐던 겁니다. 반드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모노레일 또 짚라인 이거에 단편된 게 아니라 우리 보훈 지역에 있는 문화, 교육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 국민이 이용해야 되는데 왜 우리 돈 갖고 외지 사람만 먹고 사느냐. 또 한 사람만 잘 살고 다른 사람이 못 살아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 8기 민선 슬로건으로 활기찬 보훈, 잘 사는 보훈, 행복한 보훈 3개를 걸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러게 잘 살자.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우리 보훈 사람들 참 너무 착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옥천군에서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최초로 줬을 때 내 정상의 곳을 만나서 보훈군에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한 사람이 제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보훈군에 예산에 부탁합니다. 멀쩡한 동다리 190억 주고 때려부시고 다시 이러는데 우리 국민들 동의 안 하시잖아요. 참 속전하게 우리 군행정, 우리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러한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또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아동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아동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지 분야, 다음에 틀림없이 복지군수가 우리 보훈을 만들어야지 우리 국민들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국민과 같이 소통하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수영 우리 학생회장이 또 하나의 그 업적을 남기려고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지리학과이기 전에 뛰어난 협상가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민간 위탁을 줘서 운영권은 민간한테 가 있는데 제가 눈 크게 부릅뜨고 우리 학생들한테 그 무료는 아닐지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만이라도 하여튼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해서 반드시 그 부분이 관철되도록 하고 그게 잘 되면 그 공은 우리 정수영 학생회장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내부 회의에서 거친 말이었고요. 네. 그리고 후보님들 중 말씀에서 설문을 통해서 반영하겠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설문을 통해서 반영을 하겠다. 최대한 검토를 통해서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1년 동안 보훈에서 살면서 한 번도 보훈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설문을 할 거라면 정확히 보훈의 청소년들에게 설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저희는 창립력이 충분한 인재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정책을 저희가 말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의견을 받아줄 창구는 솔직히 보훈은 존재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의 실질적인 정책을 위해서 저희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실 예정이신지 저는 조금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계신가요?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강제를 합니다. 그래서 보훈군에는 477개의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면 전국 타 지자체 조례나 보훈군 조례를 비교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다 앱을 깔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조례나 규칙을 보면서 항상 제정하고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오늘 답변 내용에도 저는 단정적으로 답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하게 답변을 하면 해줄 건지 말 건지 확신이 안 쓸 겁니다. 저는 정치인의 첫째 덕목이 정직이라고 생각하고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게 제 신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만들고 그 규칙을 보면 항상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원을 안 합니다. 거기에 단정형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딱 이렇게 단정을 해서 앞으로 그 청소년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하든지 뭐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문구를 좀 강제해서 주셔야 이게 받아들여지면 맞바로 시행이 되는 거지. 정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 되는 거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긍정이 아니라 긍정을 넘어서 꼭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걸로, 저의 약속 드리는 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제안을 해도 이제 창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에 이제 빠졌는데, 저는 이제 그 청소년들을 이제 담당이 부서에서 이제 주민복지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든 군수든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얘기를 듣는 걸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까 그 또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이제 청소년 분과를 넣는다든지, 또 국민제한제도에
청소년들이 관련 시설이나 단체로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들이 의사가 많이 소통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인근 지자체에서 보면은 청소년 의회 설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청소년들의 관심은 내가 놀고 쉬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 전반, 또 정치, 사회, 교육, 문화정책까지 다 고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현명하십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구, 전에는 청소년 아카데미라고 하는 정치 아카데미라는 것을 구성했었는데 여기 한 단계 더 승화돼서 청소년 의회 교술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정책적인 사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입법기구 청소년 의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특히 좀 전에 다뤘던 청소년 참여 예산제에 관련해서도 이것을 주민 참여 예산제와 자꾸 혼돈을 하는데 반드시 청소년 참여 예산제는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미 지자체에서도 한 46군데가 지금 운영을 되고 있는데 자꾸 우리 국민들이 주민 참여 예산제와 청소년 참여 예산이 혼돈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 어젯밤에 많이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맥락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패널분들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더욱 확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 영동에 보면은 주니어보드라는 영동형 주니어보드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모든 젊은 층, MZ세대의 의견과 청소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할 때 주니어보드라는 제도가 있어서 제가 전국 총회장에 당선돼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정책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반드시 그 제도화해서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청년 또 우리의 필요한 계층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집약될 수 있는 기구 반드시 만들어서 소통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청소년분들에게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 네, 정수영님. 이번에 이태영 후보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교육 인프라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 내 학교 발전에 대해서 충생구를 언급하셨는데 사실 보은에는 많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관리를 하는 거지만 따로 군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교 상관없이 나머지 학교 발전, 교육 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의 가장 출발점은 교육복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고품격 교육, 문화예술도시를 가려면 우리 교육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언급했던 충생고뿐만 아니라 우리 보은고등학교는 명문 입시하거나 해서 특성화시킨 고등학교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각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초등학교도 각 학교별로 특화된 교육,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은중학교는 제가 다른 공약과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보은중학교에 야구단을 창설하는 공약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크게 큰 공약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교육을 우리 행정에서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협력 지원을 하면은 우리 교육이 제가 구상하고 있는 교육복지도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거는 특화된 교육 학교로 만들고요. 또 우리 보은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는
영문 입시와 학원으로 해서 우리 군청에 입시 컨설턴트를 두어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보훈지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워크넷을 만든다면은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진학할 수 있는 대학생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워크넷을 통해서 보훈형 워크넷을 통해서 어떤 취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충생고는 늘 제가 가슴에 담고 있던 공약입니다. 충생고를 전문대학 수준을 만들어서 영농영재 특성학교를 만든다면 우리 보훈지역이 교육 클러스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장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보훈 교육 혁신도시를 만들어 합니다. 그 지역에는 우리가 교육학 특구를 만들어서 그곳은 안전한 학교, 우리가 아까 우리 정세영 회장님이 지난 토론회 때 말씀하셨던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면학할 수 있는 분위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혁신 도시화를 만든다면 우리 보훈이 다시 한번 성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 공약 중에 보훈 미래교육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형성이 된다면 우리 교육 문제 많이 해결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또 직접 나서서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기성세대 지도자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은 끝난 것 같고요. 후보님들께 마무리 인사를 듣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웅선 후보님, 이승우 후보님, 최익수 후보님 순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은 2분 정도요. 네, 타이머를 돌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웅선 후보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많이 긴장하고 왔는데 열기가 후끈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니까 그래도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참 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소통의 공간이 부족했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부족했던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우리 청소년들과 좀 더 가깝게 친숙하게 지낼 걸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발판 삼아서 이제 앞으로 더 밝게 또 전진해 나갈 각오를 새기겠습니다. 오늘 주신 좋은 정책 제안 제가 반드시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격 없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소중하게 또 여러분들의 의견에 경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또 관계자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고 또 청소년들이 밝게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됐던 뜻깊은 자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향하는 정치의 구호는 다 함께입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함께하고 지방자치의 성공은 주민 자체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활짝 피워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능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태영입니다. 오늘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패널로 참여를 하시고 이런 정책 토론회에 준비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만의 마침난 정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정책을 다루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나가는 것은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지역 발전과 더불어서 청소년들과 같이 생각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기성세대로서
반성도 해보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희망을 갖습니다. 저는 보훈의 미래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제가 중앙 등 11개 도시, 많은 도시에서 발전상을 보고 함께 사업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행정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들로부터 공정한 행정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훈 국민 여러분 현명하십니다. 우리 보훈 국민들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희망과 꿈 이게 실현되는 보훈 만들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청년 세대에게 희망과 꿈을 줘서 더 이상 우리 보훈에서 머물지 않고 더 이상 우리 보훈을 떠나지 않는 활력 있는 우리 보훈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우리 보훈군의 군민과 함께 군민을 섬기는 군수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제가 보훈군수 선거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군수 선거를 출마 준비하면서 저는 20살 때 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에 출마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우리 보훈 고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자라나는 아동서부터 청소년 우런 세대까지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군정의 최종 가치는 군민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참여해 주신 청년, 청소년 또 학부모님 제가 우리 군민을 가장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참여위원 그리고 학부모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지역을 이끌 미래의 주역들이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들이 그 수시 대화를 앞으로 하고 또 정책들을 수시로 듣고 군정에 반영하고 또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꿈이 이곳에서 우리 지역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저도 혹시 군정을 이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모든 부분 단지 참고하고 실행에 옮겨서 마음껏 뛰고 건전하게 육성되고 모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년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훈 군수님이 되신 후에 꼭 보훈 군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새 후보님들께 감사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들 여기에서